선생님, 저 이번에 상 받았어요. 저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쪽지를 주면은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한 학기 수업을 다 마친 후에는 저희가 이제 이수증을 나누어 줍니다. 주면은 본인들은 그냥 A4 용지에 이수증 하나 받았을 뿐인데도 선생님하고 사진을 같이 찍으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봤을 때 교사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 사이버까지도 같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이버 담임 선생님 또 다른 분이 계신 건가요? 아니요,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 좀 친근해지는. 네. 평소 때는 이런 게 없었다면 그냥 어떤 그 공적인 관계에서 네. 사적으로도 좀 깊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예. 그 사이버 가정학습 내에 쪽지 기능이라든지 문자 대화 기능이 있어서 학생들이 일반 교실 수업에서 선생님하고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얘기들을 자주 해요. 선생님, 저희 집에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라든지, 저 이번 시험을 잘 못 쳤는데 다음에 좀 더 잘해볼게요 라든지, 이런 대화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선생님으로서는 일거리는 많아지셨네요. 예,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 밤을 새워서 한 적도 있고요. 예. 예, 아이들이 출결상을 매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 네. 가족분들이 불평은 안 하시나요? 선생님 본인 가족분들? 가족들 외에도 학교 선생님들도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왕따 선생님이 돼버려요. 같이 협의해야 될 시간에, 쉬는 시간에도 저희는 접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또 질문을 예, 대답해야 답변도 되고. 해야 되고, 또 내일 뭐 자료도 올려줘야 되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혼자서 저기 뭐 하냐고 막 이러시면서 예, 이제 왕따 시키시고. 바라기는 지금이 시범 단계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치지만 다음에는 이제 사이버 전담 선생님이 계셔야 선생님도 쉬셔야 또 그 재충전해가지고 아이들을 또 아침에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과 학생이 이제 거리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한눈파시면 다른 거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로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혹시 꽤 피우는 애들 같은 거 없습니까? 너무 많죠. 이렇게 교실에서 면대면으로 할 때도 깨를 부리는데 사이버상에서 학급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매일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퀴즈를 매일 영어 퀴즈 게시판에 간단하게 냈어요. 그래서 매일 정답 맞추는 학생에게는 그 학용품을 선물로 주거나 또 출석을 열심히 했다든지 학습 진도를 성실하게 나간 학생에게는 이제 월별로 이렇게 전체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상품을 주기도 하고 영어로 된 또 상장도 나누어주면서 칭찬을 해주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요. 또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이버 학급이 잘 운영될 수가 없어요. 예,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나 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대신해 주는 건 없죠? 예,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예, 본인 스스로만 하게 돼 있고 선생님이 전화로도 또 확인하기 때문에. 예. 철두철미하시는 전화까지. 네. 자, 사이버 가정학습 그 2년간 운영하셨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 사이버 가정학습을 운영하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사교육을 접할 기회가 없는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원어민과 대화하거나 영어를 써볼 기회조차 없는 학생들이 이 가정에서 헤드셋과 마이크만 있으면 원어민의 발음을 수십 번 자기가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요. 콘텐츠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접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아까 황 선생님께서 이제 저녁에 그러니까 학생 집에 전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밤늦게 선생님이 전화가 오시면은 저희 학습지 안 받아요. 끊어버릴 것 같은데 우리 배우님들의 반응은 어떻게 많이 변했습니까? 예, 처음에는 정말 학습지 교사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학생이 출석을 안 한다거나 이수를 안 할 경우에 전화로 해서 이 학생 꼭 이수하도록 해주세요. 학부모님과 통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학부모님은 사이버 가정학습 모르시기 때문에 어디 학습지 교사예요? 이러시면서 예, 막 끊으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그 콘텐츠입니다. 정말 좋은 것이니까 학생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여러 통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요. 네. 나중에는 이것을 한 학기 동안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시고는
아, 이건 일반 그 사교육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또 이렇게 사이버상에서만 진행하면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없는데 열성적으로 운영하신 선생님들은 이 주당 이 학습지를 마련하셔서 이 학습 노트를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어머님께 사인도 받아오라고 하고 이러니까 눈으로 직접 학생들 수준이 높아지는 게 보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하시는 거예요. 예, 선생님 표정만 봐도 사이버 가정학습이 얼마나 중요하고 꼭 네. 필요한지를 알겠고요. 그 장점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사이버 가정학습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바라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꼭 필요하다든가. 예, 제가 좀 더 바라고 싶은 것은 이제 사이버 가정학습의 콘텐츠가 이제 상호작용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미디어들을 이제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아까 그 비디오에서도 봤지만 화상 전화라든지 그다음에 이북 같은 것을 그 사이버 가정학습에서 또 포함시켜서 학생들이 마음껏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일반 교사분들도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학부모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더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사이버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몸으로 지금 대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이 러닝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할 것 같은데요. 쌍류초등학교의 경우는 어느 정도인지요? 저희가 벽지학교의 특성상 그 교육적 혜택을 참 많이 못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칫하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이런 이러닝들이 이런 교육 격차 해소라든가 다양한 교육 기회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계속 들어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러닝이 이제 농산어청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면 교육의 평등권을 또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기봉 사무관님 앞으로 이 이러닝이 어떻게 더 활용이 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두 분 선생님들께서 참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 초등학생을 위한 사이버 가정 학습하고 고등학생을 위한 수능 강의가 이제 정착되고 있고 저희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적용된다면 앞으로는 학생들이 정말 가방 안 들고 다니는 컴퓨터 하나로만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이 러닝이 도입되면 이런 일들처럼 교사의 역할도 좀 크게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저희 사이버 가정학습의 경우에서는 이 교사의 역할이 분명히 일반 학급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대가 변해도 꾸준히 지켜져야 될 교육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발전함에 따라서 과거 것을 그대로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과거의 어떤 교과서 위주의 수업이나 일방적인 강의 위주의 수업보다 이 교과서를 넘어서는 다양한 이런 미디어를 제공해주는 디지털 교과서나 사이버 가정학습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심으로써 빠른 변화에 저희가 맞출 수 있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요구에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 이러닝 교육에 있어서 선구자신데요, 두 분이. 그러니까 정말 이제 현장에서 이러닝을 적용을 해보신 분들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러닝이 공교육에 활용됐으면 좋겠다. 뭐 제안 같은 거 있으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하나 예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걸 처음에 이러닝을 학교에 도입이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컴퓨터로 대부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클릭 교사다. 너무 왜냐하면 컨텐츠를 넘겨야 되니까 클릭 하다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더랍니다.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네. 그런데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저는 그런 컨텐츠에서 나오는 성우 선생님들의 그런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선생님이 다정다감한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수업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러닝이 주지교과라든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매체로서 활용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라는 곳이 물고기를 이렇게 잡는 방법만 가르쳐 주는 것이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방법을 가르치고 그것만이 아니고 또 그걸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적당량을 잡아서 또 생명에 또 너무 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그걸 먹고 나서 처리하는 것도 다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러닝이 너무 지식 위주에 치우치지 않고 정의적이라든지 아니면 창의적인 부분까지 흡수할 수 있는
예, 그런 역할을 기대를 정말 합니다. 동감합니다. 네. 사실 이런 e-러닝, 뭐 디지털 교과서, 정부가 큰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것이기만큼 이게 어떤 그런 것에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공교육 활성화와 그 지역 간의 해소를 위해서 정말 그 보는